사랑하는 영부 땡땡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우비의 이별의 방식. 네, 저는 금여우 강향숙입니다. 금여우야. 우리 내 자리가 그렇게 달라드야. 우리 금여우. 청여우 강향숙입니다. 금여우 전미란입니다. 백여우 김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얼굴이 보이시죠? 오늘 저희 여우비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인 우리 박선정 씨를 초대했어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전미란 금여우님과 오랫동안 같이 그 문학 공부를 했던 귀여우 박선정입니다. 네, 귀여우. 네. 뭐 하는 일을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요. 예, 쿵푸, 무술, 무림 고수를 꿈꾸는 박선정입니다. 저희 이별의 방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색에 대한 오해라는 글을 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에 대한 오해. 매일 오가는 아파트 화단에 피어있는 목단 꽃나무 한 그루.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열정일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후미진 곳에 붉은 꽃떨기들이 겨우니 겨워서 겹다. 가쁜 숨을 죽이며 가까이 다가가 이마를 대고 들여다본다. 바로 그때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조심해라. 또다시 서늘한 말씀이 들려온다. 기억 속 반다지 문짝이 덜컥 소리를 내며 아래로 젖혀진다. 아주 가끔 그 문짝을 여닫을 때마다 굵게 금간 오지떡 같은 생채기를 만나곤 한다. 어느 날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 앞다지 장을 뒤지시던 어머니께서 네 삐런 옷이 어딨다냐? 왜요? 부정타게 못하려고. 빨가면 못 써. 어머니의 기색은 엄중했다. 입번끝도 할 수 없었다. 빨간색의 내 옷가지들이 다 불살라져 버렸다는 것을 나중에 작은 언니에게서 들었다. 높이 솟은 대나무 깃대에 옷에 깃발이 나묶이던 무당집에서 어머니는 무슨 얘기를 들었던 것일까? 그 점괘는 혹 내 안에 속기? 영영 빠지지 않는 붉은기? 엄마는 감나무 가지 하나를 자르더라도 점집으로 달려가곤 했다. 내가 들을 대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두려워 그 뜻을 묻지 못한 빨가면 못 써는 몹쓸 것으로 각인되었다. 사춘기 때의 몸의 변화가 부끄러웠고 마당에 극성스럽게 벙그는 봉숭아에게도 덥석 마음을 주지 못했다. 빨강은 계집아이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금단의 색깔이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되어가면서 어떤 알 수 없는 그리움도 묘한 들썩거림도 빨강이 시킨다고 생각했다. 단정한 요조 숙녀일수록 자칫 물들기 쉬운 손대서는 안 되는 색이라고 생각했다. 어떤 대상에게 한번 그 불길이 옮겨 붙으면 온 인생을 불살라 버리고 마는 색 같았다. 나는 일찍이 빨간색을 뽑아 버려야 했다. 버려야 했던 것이었기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 후 그 흔한 봉숭아물도 손톱에 들이지 않았고 붉은 옷은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지금도 알 수 없는 불경스러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꺼리는 색이다. 그러면서도 몸에 걸치고 싶은 색, 가까이 하고 싶은 색, 까닭없이 어떤 강렬함이 민물처럼 달려드는 복잡 미묘한 빨강에 대한 나의 오해는 깊어만 갔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포네, 아름다운 그녀가 붉은 꽃을 꺾으려는 순간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에게 납치당한다. 그녀의 어머니가 구해주려 했지만 다시 지상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안타깝게도 이미 붉은색을 삼킨 후였기 때문이다.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간 푸시케는 묘약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지상으로 나온다. 그러나 푸시케는 어리석게도 상자 뚜껑을 열어보게 되고 상자를 열자마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영원히 잠속에 빠지고 만다. 접신물도 조심하고 망신살에 도화살에 구설술까지 차곡차곡 깨어서 넣어두었던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속 상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짐작하면서도 열어볼 수 없었던 금기의 상자를 결혼과 더불어 열어보았다. 나는 푸시케처럼 영원한 잠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수렁 같은 삐런색에 대한 오해에서 깨어났다. 어머니의 절대적 금기로 태워졌던 삐런 액마지 옷은 몸에 걸치면 안 되는 재앙의 색깔이 아니었다. 빨가면 못 써! 는 세상 어디에나 널려있는 인습의 족쇄였다. 뜨거운 희열 속에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가 태어난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길 없는 아름다운 생명의 색이었다. 목단꽃이 피어있는 화단 앞에 멈춰선다. 빛이라도 스민 듯 주위가 환하다. 더시면서도 생명을 품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삐런 색에서 뒤늦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 우리가 색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 색하고 한자로 색깔, 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색에 대한 오해하는데 이중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런 색깔도 있고 또 하나는 성적인 색? 네, 그런 것도 동시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 글의 내용도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삘건색, 빨간색의 전라도 사투리. 우리가 빨강색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여자는 그 생리가 먼저 이렇게 떠오를 수 있거든요. 우리 첫 생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금여우는 첫 생리를 언제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몸의 변화, 그게 이제 여성이 되어가는 어떤 첫 신호이기도 하고 이제 어머니로부터 정신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은 어떤 여자로서의 어떤 지켜야 할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 거기에서 오는 어떤 몸과 마음이 이렇게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해상이 돼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됐어요. 물론 몸의 변화는 그렇게 왔고 어머니로부터 망신살, 도화살, 뭐 접신물도 조심해야 된다. 바람만 불어도 몸물이 돌던 그 성장 시기에 일치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성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자연의 힘을 이제 스스로 자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예. 생리로 인해서. 네네. 귀요미는 어땠어요? 저는요. 귀요미가 아니라 귀여우죠? 귀여움이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가 비슷한 분위기였거든요. 여자들은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타고나기를 여성스럽지가 않고 활달해서 집에서도 걸을 때 원하는 대로 막 걷고 있으면 엄마가 아리잠잔하게 좀 걸어라. 아리잠잔하게. 근데 그게 아마 엄마의 사투리. 그죠? 예. 엄마한테밖에 그 사투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 생리도 저는 언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예, 뭐, 혹은 뭐 요즘 분위기로 뭐 축하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이 뭐 친구들하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성스러운 그런 어떤 그런 현상들을 좀 감춰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걸 항상 엄마가 단속을 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백여우는 어땠어요? 저는 첫 생리 뭐 이런 것들이 빨간색이 고운색이 나오네. 뭐 사실 이제 오줌과 함께 섞여 나오는 그 색깔이 저는 이뻤거든요. 요즘은 자꾸 빨간색이 좋아져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이미 가정 시간에 사실은 좀 배운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반가움? 이거야? 친하게 살자 이거죠.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래 그랬더니 그러냐? 이제 어른 됐네? 이렇게 봐서 그거를 뭐 이렇게 숨겨야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걸로는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역시 백여우는 좀 특별하긴 해요. 그래서 보통은 아마 우리 이 글에 쓰여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교육받고 주입되어 온 생각은 주로 그랬었거든요.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좋겠어. 어떻게 남성한테는 마땅하고 추구하는 일이 여자한테 왔을 때는 그게 되게 악마적이고 또 파괴적인 어떤 삶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어떤 불합리 뭐 이런 거 그런 것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길들여졌고 또 그것을 신념처럼 몸에 진짜 지녀야 할 부적처럼 순결을 결혼 전까지 지켜야 하는 이 어떤 숙명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쓰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불태워져 버렸던 내 옷가지가 떠오르면서 그때 점집으로 달려갔던 어머니가 무당에게 들었던 점괘는 뭐였을까? 인간의 자연적 힘과 본성을 억압하는 이야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빨강 우리가 생리 얘기도 했지만 이런 모든 게 다 생명성인 거잖아요. 예, 생명과 다 관련된 것이지만 이렇게 억압받고 뭐 터부시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걸 숨겨야 하는 어떤 부끄러운 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는데 우리 이제 금여우께서는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써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에 왜 화단에 피어있는 목단 꽃나무 한 그루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열정일까. 그래서 이 열정이란 그죠? 이 꽃나무가 토해낸 것이 결국 열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었던 것 같은. 그래서 처음부터 난 이거 색에 대한 오해였어. 이건 열정이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반가운 것 같아요. 우리가 목단을 또 모란이라고도 하죠. 근데 모란은 보통 옛날에 보면 그 혼인할 때 그 혼례복에 수놓아진 게 목단이었잖아요. 우리 민화에서 잘 아시겠네요. 우리 기호 네. 오늘 색에 대한 오해 요거는 조금 뭐랄까 저도 어릴 적에 이런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약간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금여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현대를 살았거든요. 70년대, 80년대. 근데 7, 80년대라고 하면은 그닥 오래되지 않았는데 현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의 생각 그리고 이 빨강색에 대한 어떤 금기시하는 게 사실은 거의 뭐 중세시대. 예.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약간 그 성 속에 깊이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어떤 공주, 어떤 그런 동화의 이미지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실제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꽁꽁 숨겨야 될 게 아니고 굉장히 소중한 생명의 우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이제 뭐 새로운 동화들이 많잖아요. 네. 왕자와 공주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네. 그 이후 그 후가 궁금해지는. 네. 아니 그 뒤편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어, 어. 후는. 그 후는 뒤편에. 네, 그 후는 네. 이제 네, 네. 기대하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사람만 해도 특별히 우리가 뭐 어떤 생리를 한다고 해서 집 식구들이 엄청 기뻐하거나 우리가 박수를 받아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생리를 한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근데 또 사실은 우리가 우리 딸들이 생리를 했을 때는 파티도 해주고 네네, 뭐 케이크 사다가 아빠와 다 함께 앉아서 가족들이 파티를 해줬잖아요. 우리 서로 우리가 지금 생리를 한 우리가 소녀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건 어떨까요? 그럽시다. 첫 생리를 축하받지 못한 여러분들도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리 축하합니다. 생리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영구 생리 축하합니다. 정말 네. 저는 방금 이 세레모니를 했잖아요. 첫 생리 음. 뭐 이거에 대한 세레모니.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더 사실은 더 깊이 가면 또 어떤 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죠. 아. 생리를 한다고 나는 뭘 못하고 언니가 대신해 줬어요, 엄마한테. 엄마 얘 시작했대. 그날의 마당, 그날의 텐마루, 공기, 계절은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다 나는데 이렇게 정말 이 축하의 반대였어요, 저는. 엄마가 성가신 일 하나 또 하나 생겼구나. 그 표정, 말 없음에 그 나를 바라보는 그것에 내가 너무 짓눌려 버렸어요. 그랬군요. 예, 거기서부터 내 여성성은 출발했고 눈물이 핑 돌아. 지금은 이제 문학으로 승화를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경험은 쓰지 않으면 진짜 경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쓰면서 정리했고 쓰면서 또 새로운 걸 알아갔고 또 쓰면서 이렇게 확장되고 객관화시키고 이런 어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내 어머니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또 아들, 딸을 가진 또 우리의 우리도 이 책 속에 화자가 만나는 이 어머니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작가님은 이렇게 글을 썼지만 또 우리가 다 각자 자기 거로 가져와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 글은 내 이야기를 썼지만 결국은 모두의 어머니 또 모두 나의 이야기로 이렇게 오는데 정말로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해봤고 제 주위에 저도 50 살아와서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가장 여성성을 그리고 그래서 제가 찐 팬이잖아요. 네. 뭐 남자가 스타일, 피부도 그래서 빛깔 접니다. 이거 어머니가 물려줬어요. 아까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관리 전혀 안 해요. 사람들이 관리 안 한다고 짜증난다게. 차라리 관리 한다고 하세요 이래. 근데 그대로 물려받은. 또 잘난 체. 좋겠어. 다 편집이야. 아니 갑자기 그 영랑 제 고향 강진에 영랑 시인이 강진 출생이거든요. 근데 그 19절 중에 하나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겠어. 맞나? 아니 이거 보고 그 강진에 가서 그 모란을 본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난 후에는. 꺼봐요.
저희가 오늘 색에 대한 오해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분명히 색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색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것을 한번 다시 꺼내서 바라봐 주시고 그 색과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뭐였지? 언니 이별의 방식. 방식. 애정을 담아.